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닉네임 페이커, 고전파, 하이드온 부시 등이 있고 이름은 이상혁 생년월일로는 1996년 5월 7일 생이고 별명으로는 불사대마왕, 패친놈, 빠커, 새채미, 패석대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커는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컴퓨터를 일찍 얻고 게임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메이플, 스타와 같은 여러 가지 게임을 하였고 한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페이커를 만들었는데요. 롤을 시작하게 된 페이커는 한 가지 챔피언을 여러 번 사용하고 분석하며 마치 공부를 하듯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페이커의 엄청난 챔피언 폭이 이러한 노력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는 일반 게임을 너무 많이 이겨 일반 게임 큐가 높아져서 게임이 잡히지 않자 랭크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즌2 말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전파라는 닉네임을 달고 랭크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페이커는 그 당시 신드라와 르블랑 장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 르블랑과 신드라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고전파가 사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챌린저 큐에서는 신드라와 르블랑이 고정으로 밴이 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페이커는 17살 때 레이팅 순위 1등을 찍으며 롤 프로팀 감독들에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페이커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두고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상당히 잘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페이커는 아버지와 선생님께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며 선생님과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학교를 자퇴하고 프로게이머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는 이때 페이커는 마포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데프트도 마포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 페이커는 아마추어 팀에 들어가 러너리그를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같이 게임을 하던 멤버가 탑의 썸데이 정글의 장병기, 아니 뱅기 미드의 페이커 원딜의 피글렛 서폿의 에프람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팀이라고 하기엔 유명한 선수가 많았던 페이커의 팀은 러너리그에서 무패로 우승하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승 후에는 서로가 흩어졌지만 SKT T1 코치였던 김정균이 페이커에게 이 팀에 입단을 제안했는데요. 오래전부터 김정균을 알고 있던 페이커는 SKT T1 이 팀에 들어가 고전파라는 닉네임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페이커로 닉네임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서 페이커라는 닉네임의 뜻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당시 뱅기 선수와 피글렛 선수는 엄청난 입단 테스트 후에 뽑혔지만 페이커는 프리패스로 팀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 후 페이커는 데뷔전을 준비하는데요. 데뷔전 상대는 CJ 블레이즈인데 하필 상대가 앰비션 선수입니다. 그때 당시 앰비션 선수는 정글이 아닌 미드라이너였는데 미드에서도 새챔이라고 불릴 만큼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때 관중들은 물론 해설진들도 당연히 새싹팀인 SKT T1 이 팀보단 CJ 블레이즈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커의 앰비션 솔킬을 기점으로 SKT T1 이 팀이 앞서갔고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페이커의 앰비션 카직스 진화 중 솔킬 장면은 관중과 해설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페이커는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첫 대회에서 무려 3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첫 데뷔전을 무사히 치른 SKT T1 코치와 감독 그리고 선수들은 엄청난 노력으로 폭풍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성장을 마친 SKT T1은 LCK 썸머 2013 결승에 진출했고 KT를 패패승승승으로 잡아내며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5경기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장면이 탄생하는데요. 바로 딸피 페이커 제드가 류의 제드를 솔로킬 내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류는 죽네요. 우승을 한 SKT는 롤드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3년 롤드컵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의 우려와는 다르게 SKT는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결승까지 가게 됩니다.
결승은 SKT 대 중국의 로얄클럽이라는 팀이었는데 해외 해설진들은 중국의 로얄클럽의 승리를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SKT가 3대0 완승을 거두었고 한국 최초로 롤드컵 우승을 하게 됩니다. LCK 우승과 롤드컵 우승이라는 타이틀로 페이커는 단숨에 슈퍼스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 14 롤챔스 윈터 SKT는 전승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고 페이커는 LCK 최초 2연속 대회 MVP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4 시즌에서 MLB에서까지 우승을 하며 페이커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승 우승이라는 좋은 스타트를 끊었지만 삼성에 의해 8강에서 떨어지고 롤 마스터즈 2014에서도 상대 미드 다대에게 밀리면서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LCK 2014 썸머에서는 8강에서 떨어지며 2014는 SKT에게 암흑기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이 부진하는 와중에도 페이커는 혼자서 캐리하는 모습이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롤드컵 순위 결정전에서는 잘하던 페이커까지 무너지며 2014 시즌에는 롤드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페이커는 LCK 2015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15 시즌에는 아지르의 신형제라고도 불리는 이지훈 선수와 번갈아가며 출전을 했는데 결승에서는 이지훈 선수가 3경기 모두 선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 LCK 2015 썸머에서는 미드에서 다양한 픽들이 자주 나오곤 했는데 여기서 페이커의 장점이 극대화되기도 했습니다. 페이커의 조커픽으로는 미드 리븐, 마이, 올라프, 코그모, 이즈 등이 있습니다. 이때 솔랭에서는 비상등이 켜졌고 미드 마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승으로 가게 된 페이커는 다시 한번 크를 만나게 되었는데 패친놈이라는 별명에 맞게 미쳐 날뛰었습니다. 1경기에는 아지르로 궁을 쓸 때마다 슈퍼토스가 되었고 2경기에는 텔 다이애나로 탑과 바텀을 풀어주며 게임을 캐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경기에는 카시곡 무빙으로 피하는 리븐 영상으로도 유명한 미드 리븐으로 게임을 캐리하고 끝냈습니다. 이후 페이커는 2015 롤드컵에 출전하게 되었고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롤드컵을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SKT는 4강 때 처음으로 2차 포탑이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포스를 뿜어냈습니다. 심지어 결승전 선수 입장 때 페이커는 람머스의 빙의한 듯한 구르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페이커의 이런 돌발 행동은 흔하지 않은데 또 다른 행동으로는 브로콜리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2015 롤드컵 결승 상대는 락스타이거즈였는데요. 락스타이거즈는 SKT에게 한 세트를 따내며 페이커의 롤드컵 전승 우승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15 롤드컵까지 우승한 페이커는 중국에서 엄청난 돈으로 이적 제의가 왔다는데요. 심지어는 백지수표까지 건넸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편한 페이커는 이적을 거절하였고 이후 보란듯이 LCK 2016 스프링을 우승했습니다. 결승에서는 엄청난 챔프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카시와 벨코즈라는 카드를 꺼내며 3회 연속 LCK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 201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에서 CLG 상대로 승리를 하며 그랜드 슬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LCK 2016 포스트 시즌에서는 티에게 승승패패패를 기록하며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페이커는 롤드컵을 나가게 되고 무난하게 4강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4강 상대는 작년 롤드컵 결승전을 치루었던 락스타이거즈였고 5경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SKT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5세트 페이커의 오리아나가 탑에서 딸피로 살아나가는 장면은 레전드 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곤 합니다. 결승에서는 삼성과 만나게 되었는데 페이커는 오리아나, 라이즈, 빅토르로 삼성을 꺾고 롤드컵 우승을 이루었고 사상 최초 롤드컵 3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커는 LCK 2017 시즌에는 4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 한 팀씩 이겨나가며 도장 깨기를 했지만 아쉽게 결승에서 롱주에게 패배를 하며 페이커는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후 2017 롤드컵에 출전하여 그룹 스테이지에선 EDG와의 대결에서 10,000골드 차이의 그 유명한 기적의 한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 페이커는 5경기 연속 갈리오를 하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오연갈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오연갈을 하며 페이커는 오지를 괴롭히고 승리를 하며 결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 삼성에게 패배하여 또 준우승을 하였고 페이커는 아쉬움에 눈물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2018 LCK에서는 페이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는데요. 작년에 그 페이커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량이 내려가 있었고 그 결과 2018 LCK 썸머에서는 후보 선수인 피레안 선수가 페이커를 대신하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 페이커는 2018 아시안 게임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결승에서 페이커는 중국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2014 시즌 이후 가장 부진한 시즌이 2018 시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다음 시즌인 2019 LCK에서는 화려한 선수들을 영입해 기대감이 컸지만 리그 초반 5연패를 하며 승강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정균 감독님이 말하신 것처럼 부진은 있어도 몰락은 없다. 틀을 잡아내면서 연승을 하더니 9연승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4위에 머물렀고 와일드카드전 아프리카를 이기면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커의 폼은 점점 올라가더니 샌드박스를 잡고 담원까지 잡으며 도장 깨기를 하였고 마지막 결승 그리핀까지 잡아내면서 페이커는 2017 시즌에 성공하지 못했던 도장 깨기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페이커는 롤드컵에 나가지만 4강 G2에게 덜미를 잡히며 탈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LCK 2020 시즌 스프링에서는 젠지를 잡고 우승을 하고 9회 LCK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롤드컵 선발전에서 페이커는 젠지에게 패배하여 2020 롤드컵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T1은 10인 로스터라는 파격적인 실험을 했는데 확실한 주전 없이 자꾸 로스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페이커 선수 또한 클로저 선수와 번갈아 가며 나왔고 그 결과 T1은 물론 페이커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리그 후반에서야 로스터가 안정적으로 변했고 페이커의 폼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LCK 2021 썸머에서는 결승에서 담원기아에게 패배하여 페이커는 준우승을 하게 되었지만 롤드컵에는 다시 나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롤드컵에서 페이커의 폼은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4강 우승 후보인 담원기아에게 다시 한번 패배하여 4강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 LCK 스플링에서 T1은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페이커 선수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